극복합시다. 우리의 인생을 빛내고 싶은 길냥 빛광 영광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나서 그것을 후회한 적 있으세요? 저의 여정 동안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화를 냈을 경우 내가 배타는 그 화는 상대방에게 전해지고 화를 입은 상대방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화를 풀고 또 그 화를 입은 그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화를 풀고 저의 여정 동안 제가 깨달은 것은 누군가 먼저 화를 만들어내면 그 화가 우리 사람들 속에서 끊임없이 돌고 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는 화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화를 낼 필요가 없는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화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상처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분명 외로워질 것이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한 상대방을 위해서 화를 내면 안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화가 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 화가 끓어오르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서 화를 해소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화를 낸다고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화라는 감정을 대신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집중을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가정의 부모라고 가정해 봅시다. 아이들은 말을 안 듣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말을 안 듣습니다. 아무리 하라고 해도 하지 않고 일어나라고 해도 일어나지 않고 밥 먹으라고 해도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화가 나게 마련입니다. 왜냐? 내 말을 안 들으니까. 하지만 저의 여정 동안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 외에 그 누구도 그 누구의 행동도 우리가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자유를 주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부모로서 자식이 내 말을 듣게 만드는 것조차, 시도하는 것조차 시작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설령 우리가 그 순간 화가 나서 아이에게 화를 내더라도 그 순간은 그 아이가 두려워서, 혼나기가 싫어서, 혼나는 것이 무서워서 우리의 말을 잘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아이는 화를
두려워하게 되고 누군가 자신에게 소리치고 화를 내는 그런 상황이 두려워지고 계속 그것을 피하려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듣는 원동력이 화를 피하고 무서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억압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가정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경우 그 아이가 커서도 분명히 그런 상황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누군가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회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가면서 신뢰를 쌓아가고 정을 쌓아 나가고 추억을 쌓아가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두려움을 피하는 것을 찾아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물론 아이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바른 길로 인도해 주도록 아이를 보살펴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과도하게 될 경우 혹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해서 우리의 화를 아이에게 전달했을 경우 그 화는 아이에게 남아 있습니다. 아이의 무의식 속에, 아이의 잠재의식 속에 영원히 남게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이에게 화를 냈을 경우 그 아이가 말을 잘 듣게 되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화를 내야 알아듣는다. 우리 아이는 화를 내야 움직인다. 우리 아이는 화를 내야 시키는 대로 한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아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악순환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서는 아무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시도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아이가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키워줘야만 합니다. 그런 환경을 꾸려줘야만 합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잘 타이르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통제하기 시작할 때 아이에게 자신을 통제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화를 내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예로 우리가 회사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팀장이고 여러분이 팀원이었을 때 팀원이 업무를 미숙하게 하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팀장으로서 바로잡기 위해서 팀원에게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하 직원을 위해서 화를 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굳이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그것을 깨우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화의 힘입니다.
화는 또 다른 화를 불러올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깨달은 것은 상처 입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먼저 치유해야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잘 보살피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구에서 화를 줄여야만 합니다. 화가 해결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는 또 다른 화, 더 큰 화를 불어일으킬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것을 표출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고 표현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도 극복